자,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시황 특급 시황 익스프레스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에 또 이렇게 크게 내렸어요. 4% 내렸는데, 뉴욕 다우지수의 하락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급등했던 코스피의 모습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아시다시피 뉴욕과,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는 그야말로 공포급입니다. 이 공포 익스프레스 때문에 다우지수가 아직까지 힘을 좀 못 차리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좀 다른 모습도 보여요. 약간 좀 줄어드는 모습,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탈리아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 한번 잠시 보고 작은 숫자의 차이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코로나가 언제 피크아웃 할 것인가 요거거든요. 코로나가 현재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피크아웃 없이 시장의 반등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과 내일 또 장중에 여러가지 코로나 관련된 소식들을 여러분이 면밀히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해야 되겠다. 제가 코로나 하루에 이탈리아 5,560명, 미국이 5,325명 이렇게 달았는데, 요거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때마다 이 업데이트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약간 피크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많아. 이탈리아가 너무 많아. 이탈리아가 현재 하루 확진자가 5,000명, 6,000명 나오는 것은 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 많아서 이게 여기 정도면 피크 아니겠느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피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저께 6,557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5,560명이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요 차이가 뭐 한 1,000명 정도 내려가고 있죠. 이 차이가 크게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000명에서 5,000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600명에서 650명에서 550명이라 그러면 이게 100명 차이인데 그게 큰 차이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6,500명에서 7,000명, 8,000명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정도, 그것이 일단 이탈리아를 볼 때의 피크 아닐까. 또 우리 생각에 하루에 아무리 그 감기라 그러지만 하루에 6,000명씩 7,000명씩 이탈리아 인구가 한 6,500만 되는데 6,000명 7,000명씩 증가한다는 게 이게 너무 심한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너무 심하다 하는 관점에서 이탈리아가 지금 피크를 치고 있는 것 아니냐, 피크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전날 7,000명이었어요. 7,029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5,325명. 요게 또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이제 시점 자체가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니까 며칠 몇 시 기준으로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 얘기를 하면서 볼 때에 미국이 어제 나온 수치가 7,000명이었고 오늘이 5,325명이니까 요거 한 뭐 1,700명 정도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미국도 역시 피크아웃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아주 뭐 유럽이나 미국이 정말 공포의 도가니는 맞습니다. 이탈리아가 59,000명이고 미국이 32,000명인데, 이탈리아가 59,000명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8만 명은 이게 숫자가 좀 마사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마사지를 했거나 말거나 그것을 우리가 따질 땐 아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한시 후베이성에 한정돼서 주로 발생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베이성을 완전 봉쇄해버렸기 때문에 마치 이탈리아의 그 누적 확진자 수 정도, 그 정도까지만 후베이성에서 나왔을 수 있어요. 우한시와 후베이성. 어쨌든 우리가 너무 중국을 의심하지 말고, 너무 또 요즘은 이 음모론이 너무 창궐해요. 음모론이. 코로나만큼 음모론이 창궐하는데 우리가 너무 음모론 같은 것보다는 핵심, 공식적인 거,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주식은 사실은 음모론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음모론은 하나의 수다이죠. 수다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식적인 것을 알아야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모론 같은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것은 이제 정부의 공식 통계가 가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모론보다는 공식 통계 쪽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나가야겠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탈리아가 6만 명 근처까지 왔고 미국은 3만 2천 명, 3만 명을 넘어갔다라는 건데 오늘 아침에 다소 줄어드는 모양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유럽과 미국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에 좀 하락, 이것도 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말에 많이 올랐는데 뉴욕은 또 내렸단 말이죠. 또 뉴욕의 선물 시장이 또 마이너스 하한가 가 있는 모습도 이제 우리 주가에 좀 영향을 주긴 줄 겁니다만은,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뉴욕은 그 선물 옵션 만기 이제 마감되는 거죠. 마감.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선물 옵션의 만기가 목요일날 장 끝날 때 마감이 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월요일날 장이 시작하는 시점이 새로운 선물 옵션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선물 지수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미국에서 1분기 선물 옵션 만기 지났다라는 것이 아마도 뉴욕 시장에 좀 어떤 플러스 요인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피크아웃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됐으니까 이번 주에 피크아웃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코로나는 조금 미미하죠. 어제가 이제 98명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10명 정도 수준 나와야 돼요. 10명 정도. 해외 유입 환자가 11명이었다. 우리 해외 유입 좀 많이 검사를 많이 하고 지금 밀착 마크를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98명인데, 뭐 중국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 때문에, 유입되는 환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국내 신규 확진자도 신규 확진자지만 해외 유입되는 이 환자에 대한 밀착 마크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한번 이제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말이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유럽의 추세가 꺾이는 모습,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현재 이번 주에는 미국은 이번 주에 뭐 꺾일 것 같지가 않고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유럽의 추세가 꺾이는 모습,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명심해야겠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뭐 이번 주에 뭐 꺾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은 막 시작했고, 또 미국은 뉴욕시 정도만 이제 많이 좀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이란 나라 넓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또 다음 주까지 해서 4월 달까지 해서도 미국은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추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미국은 넓은 나라라서 대인 간의 접촉이 좀 뜸할 수 있어요. 뜸할 수 있고, 그래서 환자들을 격리만 잘하면은 의외로 이 감기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욕 같은 데서만 잘 이게 이제 마크만 된다면, 뉴욕이 가장 밀집 지역이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도 잘 방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미국은 지난 주말에 4.5% 급락이 됐고,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미국의 정책 당국은 제로 금리, 또 양적 완화, 통화 스와프, 기업원 매입, MMF 지원, 지방정부채 매입 같은 그야말로 정책 총동원, 영을 내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연준이 약 3천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했다 그럽니다. 3천억 달러면 300조 정도 되는데, 요것도 하여튼 좋은 정책 추진이었다 생각이 돼요. 여기에서 아직 이제 연준이 회사채 매입은 하지 않고 있죠. 회사채 매입은 주로 금융기관의 회사채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 금융기관의 회사채를 매입해야 될 정도로 급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직 회사채 매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시장이 좀 더 불안해지면 회사채 매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는 이제 개인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또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업자들이 아마 이번 주에 많이 발생할 거예요. 음식점들을 셧다운 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제 실업자 되는 거죠. 그래서
1인당 1000달러 정도, 100한 20만원 됩니까? 100한 2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는데, 아마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어린이는 500달러 그러니까, 한 1000원은 500달러, 한 200만원 가까이도 될 수 있는, 한 가구당 한 200만원 정도 평균, 그렇게, 돈이 지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은, 물론 이제 실업해가지고, 실업상을 받을 거지만, 실업상을 받지 못하는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아마 이 현금 살포 정책을 2주 안에 시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아마 신속하게 협상이 되지 않겠냐,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잘 되기를, 미국에서 정책이 빨리빨리 시행돼 가지고 뉴욕 증시가 좀 살아나기를 기대하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월가의 예측치로 볼 때 이번 주에 신규 실업자가 약 87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다. 이게 원래 그 주간 실업자가 약 20만 명쯤 나왔죠. 최근에 한 20만 명에서 많이 나와봐야 한 22, 3만 명 정도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일거에 셧다운 했으니까 아마 87만 명 정도 나오지 않겠냐 예상하고 있고, 어느 기관에서는 120만 명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또 예고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예측치도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소규모 기업들이 셧다운을 하게 되니까, 문을 닫으니까 일용직이라든가 알바 이런 쪽을 이제 많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 시간제라든가 이런 쪽을 해고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목요일에 발표되니까 이번 주말에 또 재료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겠다는 거고. 자, 그래서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 어쨌든 급반등이 나왔는데, 결론을 내린다면 지수는 아침에 좀 빠지겠죠.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점을 깨고 급락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 지난 주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눌림목 맞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매매 공방이 치열할 거예요. 싸다라고 생각하는 쪽하고, 던져야 된다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반인들 수준 정도에서는 이제, 주말에 미국, 유럽의 상황을 보고, 상점을 닫고 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엉망일 것이다. 이제 경제가 많이 엉망이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조금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니, 그만큼 주가 많이 빠졌잖아. 일이 많이 빠졌는데, 저점 매수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시황관이 다를 때는,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거래가 무지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거래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이제 추세가 나타날 것이고, 이 상황에서, 개별주 강세가 나올 거예요. 개별주 강세. 개별주 강세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개별주에서 있죠. 주력주는 우리가 이제 플랫폼 주시라든가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료주에서는 이제 대북주, 그러니까 이제 남북 경협주, 이번에 남북 경협주 재료가 또 좋은 게 나왔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하고, 그다음에 대선주라든가 이런 또 가장 좀 핫한 게 또 이제 코로나 수혜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제가 이제 코로나 수혜주나 이런 것들은 다 따로따로 올렸는데, 그거 나중에 참조하시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종목에 가면은 제가 코로나 수혜주의 매매 방법, 코로나 수혜주의 핵심주, 요런 이제 맥락, 또 2차전지 핵심주의 전략, 또 남북경협주 핵심주 전략, 이거 다 올렸단 말이죠. 이제 어제 올렸어요. 어제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거를 여러분 보시고, 개별 재료주, 남북경협주라든가, 2차전지주라든가, 또 요즘 코로나 핫하니까 코로나 관련주는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시청해보시고, 체크하시고, 또 핵심주 뭔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어쨌든 이번 주는 대량의 거래 동반과 더불어서 개별주 강세가 시작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다. 투자 심리는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지수가 워낙 낮으니까 1500대 오케이 1500대 사야지 이런 이제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이제 핵심 대형주, 대장주 요것들을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기회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빠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파는 거예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상승시 매도, 하락시 매도 하면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급락장에서는 항상 하락시 매수, 상승시 매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냥 뭐 차트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핵심 그 테마주, 핵심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빠졌을 때 매수했다가 핵심 종목은 금방 매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 파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은 결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침에 시황 특급, 시황 익스프레스 10분 매매 전략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시황 회원분들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문 열게요.